네, 안녕하세요. 만두강사입니다. 오늘의 학습 주제는 매크로이고요. 커말 2급 시험은 기본 작업부터 기타 작업까지 총 4개의 큰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중에서 기타 작업은 20점에 해당하고요. 문제는 두 가지 유형입니다. 매크로 작업과 차트 작업. 각각 부분 점수가 있고요. 매크로 작업은 두 문제 각 5점씩, 차트 작업은 5문제 각 2점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매크로 작업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실로 입장하겠습니다. 네, 매크로 1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한번 보죠. 매크로 설명 시트의 표 1에서 아래쪽에 있는 이 표 2를 얘기하는 거겠죠. 표 1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통합 문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엑셀 화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엑셀 문서. 엑셀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각 5점입니다. 문제는 두 문제로 되어 있죠. 즉 부분 점수가 5점씩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일단은 매크로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자, 매크로라고 하는 것은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요.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하는 언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주얼 베이직을 가지고 우리가 엑셀을 자동화할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즉 반복되는 작업을 매크로라고 하는 즉 VB, 비주얼 베이직 언어를 사용하여 자동화할 수가 있다. 즉 연속되는 반복되는 작업들을 하나의 단추에 또는 하나의 단축 키에 저장하는 것을 매크로라고 한다. 자, 일례로 여기 있는 이 화면들도 다 만두 강사가 매크로, 즉 VBA 언어를 활용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동영상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매크로라고 한다. 근데 여러분들은 2급 시험에서는 VB 언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습니다. 1급 시험만 펑션이라고 해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때 VB 언어를 한번 해보시게 되고요. 2급에서는 특정 버튼, 특정 이미지를 먼저 그려놓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 마우스 클릭만 가지고 매크로를 저장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어떠한 도형을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어떠한 도형을 만들어 놓고 이 도형 안에 어떠한 기능을 넣는다. 기능을 넣는데 VBA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마우스 클릭하는 방법으로 그냥 간단하게 기능을 넣는다. 자, 매크로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필기 시험 볼 때도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매크로는 반복되는 일련의 여러 동작을 하나의 기능으로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한다? 매크로라고 한다. 사용되는 언어는 VB, Visual Basic. 근데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등등에서 사용되는 VB들은 우리가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위하여 사용한다. 그래서 VBA라고 해요. Visual Basic for Application. 그래서 특정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VB 언어다. 이렇게 해서 VBA라고 합니다. 만두 강사 또한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대기업에서 데이터를 다룰 때 자동화하고 또는 위에 경영진들에게 자동화된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한 VB 개발자, 즉 비주얼 베이직 엑셀 개발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요약 설명을 보고 어떻게 작업을 해야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지요. 자, 매크로 반복적인 일련의 작업을 기록해 자동화한다. 작업 경로는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에서 또는 개발 도구가 없는 경우에는 엑셀 버튼 클릭하고 엑셀 옵션에서 리본 메뉴에서 개발 도구 탭을 표시해야 한다. 보통 시험 보러 가시면 개발 도구가 있을 것인데요. 개발 도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면 위쪽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시험 보러 가시면 이렇게 개발 도구가 있을 것인데 개발 도구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클릭해서 뭐 매크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없을 경우에 개발 도구가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엑셀 버튼이에요. 클릭하셔서 엑셀 옵션 들어가셔서 사용자 지정 들어가셔서 죄송합니다. 기본 설정에서 요 부분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리본 메뉴에 개발 도구 탭 표시라는 곳에 체크가 되어 체크가 만약에 없으면 자 보시다시피 개발 도구 탭이 없어진다. 아시겠죠? 그래서 없을 경우에는 엑셀 옵션에 사용자 기본 설정에서 자꾸 사용자 지정이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자꾸 헷갈리네요. 저도 기본 설정에서 리본 메뉴에 개발 도구 탭 표시라고 하는 곳에 체크를 해 주어야지만 이렇게 개발 도구가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엑셀 버튼에서 엑셀 옵션에서 리본 메뉴에 개발 도구 탭 표시. 아시겠죠? 자, 이제 아래에 있는 요 이미지들은 매크로 작업을 하는 순서예요. 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1번 강의를 보시고 나서 2번 문제부터 푸실 때는 혹시나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 요 이미지를 보고 상기시켜서 푸시라고 제가 대표 이미지를 하나 넣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작업 순서는 문제에서 제시하는 매크로 두 문제죠. 그렇죠? 각 5점씩 두 문제에 해당하는 뭐를 도형 또는 버튼을 삽입한다. 도형은 어디? 도형은 여기 보시면 이 부분에 있죠. 삽입에서 도형. 버튼, 만약에 버튼이면 버튼은 어디? 여기 보면 개발 도구에 삽입에서 요 첫 번째 요게 버튼이에요. 아시겠죠? 도형을 일단 먼저 그린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1번 문제 도형 1번 문제에서 도형을 그린 게 있겠죠. 해당 도형을 1번 문제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각형 도형을 빗면 도형을 그렸다라고 하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매크로 지정으로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1번 문제에서 해당하는 매크로 이름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제시하는 서식 및 수식 작업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표의 범위를 벗어나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기록 중지한다. 2번 문제는 1번과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 작업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약 설명은 잘 기억이 안 날 때 되뇌이라고 제가 넣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C5에서 일단은 뭘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도형을 먼저 그리라고 했죠. 그러면은 1번, 2번 문제에 각각 도형을 그리라고 하는 이런 멘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들을 먼저 실행해 놓고 만들어진 도형 위에서 요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작업을 해서 저장을 하면 된다. 자, 해보면 도형에서 기본 도형에서 빗면을 그려라. 삽입에서 도형에서 기본 도형이에요. 얘들이 기본 도형에서 빗면이라고 있죠. 자주 사용되는 도형들은 정해져 있어요. 뭐 원, 타원 또는 사각형, 빗면, 웃는 얼굴 이렇게 몇 가지 정해져 있는데 어쨌든 대부분 뭐 기본 도형에서 많이 사용이 된다. 삽입에서 도형에서 기본 도형으로 들어간다. 빗면을 클릭하시고 도형의 위치는 어디예요? 합계라고 하는 매크로를 만들 건데 도형에서 기본 도형에서 빗면에 지정해서 만들 거다. 동일 시트에 H7에서 I8에 위치한다. H7은 여기네요. 그렇죠? H7 도형 그릴 때 Alt 버튼 누르고 그리면 칸에 딱딱 맞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H7 I8 됐죠? 자, 두 번째 도형은 뭐예요? 서식이란 매크로는 도형에서 기본 도형에서 웃는 얼굴을 사용해서 만들 건데 동일 시트에 H10에서 I11이다. 삽입에서 도형에서 웃는 얼굴 H11은 여기에요. 그래서 H11 셀의 상단 쪽부터 Alt 버튼 누르고 이렇게 그리면 얘가 보시면 딱딱딱 맞춰 들어가는 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럼 크기가 틀려서 감점이 될 일은 없으니까 Alt 버튼을 활용하셔서 도형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Alt 버튼 활용하는 거는 이 전 예제에서 기본 작업 3번에 카메라 작업할 때
크기 자르고 할 때 Alt 버튼을 사용했을 거예요. 기억나시겠죠? 믿습니다. 자, 도형을 두 개를 그렸으면 이제 뭔 끝난 거예요? 얘들은 이제 더 이상 볼 필요가 있어 없어? 그렸는데 뭘? 응. 그렸잖아. 필요 없잖아, 그쵸? 필요 없으니까 이제는 그린 도형에다가 이 도형에다가는 어떤 작업을 1번에 해당하는 작업을 저장하고 이 도형에다는 어떤 작업을 2번에 해당하는 작업을 저장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1번 도형에서 오른쪽 버튼 매크로 지정, 매크로의 이름은 문제에 있겠죠. 어쩌고저쩌고를 하는데 매크로를 생성하고 매크로의 이름은 뭐다? 합계다. 그래서 이름을 먼저 입력한다. 합계. 자, 지금 보셨지만 문제는 이렇게 써져 있지만 문제 푸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도형을 그리고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 작업들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거를 백날 여기부터 읽으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도형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매크로 이름을 찾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작업을 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합계라고 이름을 정의했으니까 그 다음에 확인이 아니고 기록입니다. 왜? 요 이름의 매크로를 기록할 거잖아, 그 도형에다가. 기록. 자, 매크로 이름은 합계다. 바로가기 키가 만약에 문제 있을 경우에는 뭐 A면 A, Shift A면 Shift A 눌러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A면 A, Shift A면 이런 식으로 Shift A. 키보드 지금은 없으니까 안 쓰겠죠. 나머지는 2급 시험에서 볼 필요 없고요. 보통 이 바로가기 키도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매크로 이름 입력하시고 대부분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되는데 화면 하단 왼쪽에 보면은 이런 버튼이 생겼을 거예요. 기록 중지라고 하는 버튼인데 보통 네모 버튼이 뭐 어떤 플레이를 중지하는 역할을 많이 하는 버튼이죠, 그렇죠? 그럼 기록 중지 버튼이 활성화됐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이 단추 안에 매크로가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는 상태다. 즉 내가 마우스로 특정 지점을 클릭하면 클릭하는 작업까지 이곳에 기록이 된다. 그래서 가능한 매크로 기록 중지 버튼이 나타난 상태에서는 기록이 되고 있는 거니까 꼭 필요한 작업만 해야 한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문제를 보면 C15에서 F15 영역에 판매 가격, 주문량, 매출액, 순이익의 합을 계산하는 기능을 넣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요 버튼에다가 어느 범위에? 요 범위에 판매 가격, 주문량, 매출액, 순이익의 합계를 요 범위에 넣으라 이겁니다. 하나씩.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자, 얘를 클릭하시고 자동 합계라고 하는 기능은 화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자동 합계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얘 셀과 붙어 있는 요 셀들의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합계니까. 근데 자동 합계 기능에 자동 합계만 있는 게 아니라 화살표를 클릭해 보면요. 합계 평균, 개수, 최대값, 최소값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합계니까 그냥 합계 클릭. 그럼 깜빡깜빡거리면서 요 범위를 가지고 sum이라는 함수가 사용이 돼서 합계가 구해지죠. 엔터. 됐죠? 그 다음 치고 나서 얘를 클릭한 다음에 자동 채우기 핸들 요 오른쪽 밑에 네모난 거 있죠? 점 얘를 누르고 쭉 당겨 주시면 합계가 다 구해지는 거죠. 자, 매크로 작업에서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 매크로 기록이 다 끝났다고 생각이 되시면 요 기록 중지 버튼 누르셔야 하는데 조심해야 할 것이 현재 작업하고 있는 요 표를 벗어나서 특정 셀 아무 곳이나 클릭하고 기록 중지를 하셔야지만 합니다. 그 내용은 문제 어디에 있느냐?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 셀 포인터의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는 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곳을 클릭한 다음에 기록 중지 버튼을 눌러야 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는 끝났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만 해보면 여러분들은 다 하고 나서 클릭했을 때
아무 이상 없으면 정상적으로 하신 거예요. 지우거나 이러지 마세요. 시간도 없고. 자, 제가 한번 확인해 보면 합계 이미 구한 걸 지웠어요. 여기에 또 합계를 구해야 돼. 근데 이미 기록해 놓은 게 있죠. 클릭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 요걸 매크로라고 한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 도형에서 오른쪽 버튼 매크로 지정. 매크로의 이름은 뭐냐? 주주쭉 읽다 보니까 서식이래요. 서식. 기록. 확인. 자, 서식 작업은 C7에서 C14, E7에서 F14 영역에 대하여 통화 스타일로 표시하는 매크로를 지정하여라. C7에서 C14 쭉 여기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그 다음 E7에서 F14 떨어져 있는 범위니까 컨트롤 버튼 누르고 해줘도 되겠죠. E7에서 F14 요 영역에 대하여 무슨 버튼? 통화 버튼. 됐습니까? 네. 작업하라는 걸 다 했으니까 어떻게 밖으로 나와서 무슨 버튼? 기록 중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얘를 눌러서 특정 이상이 없으면 뭐 별 문제가 없는 건데 한번 확인해 보면 원래 일반이었죠 서식이. 얘를 클릭했을 때 통화가 들어가네. 그쵸? 그래서 두 개의 버튼을 클릭했을 때 특정 오류가 뜨지 않으면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류가 떴으면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버튼 눌렀는데 오류가 떴어요. 오류가. 그러면 개발 도구 탭이 이때 필요한 거예요.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해서요. 지금 만든 첫 번째 만든 매크로는 합계잖아. 그쵸? 이 합계 매크로를 여러분이 편집하기는 힘들어요. 한번 들어가 보면 일단 편집 누르면 이런 식으로 VB 언어로 짜여진 이 프로그램을 편집해야 돼.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은 이걸 하시려면 지금은 좀 솔직하게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매크로에서 합계가 잘못됐다 그러면 합계를 클릭해 삭제를 하세요. 삭제. 매크로 합계 삭제. 그 다음에 해당 요 범위에다가 매크로를 다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됐죠? 매크로 지정. 이름이 뭐였어요? 합계 기록 확인 누르시고 아까처럼 다시 자동 합계를 해주시고 얘를 오른쪽으로 쭉 자동 채우기. 밖으로 나와서 기록 중지. 매크로가 잘못됐을 경우는 어떻게 해라? 개발 도구 매크로 가서 해당 매크로 삭제한 다음에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매크로 지정 들어가서 만들어라. 아시겠죠? 두 개 버튼 눌러서 이상 없으면 된다. 강사님, 근데 이상합니다. 아래쪽에 원 표시가 들어갔네요. 자, 엑셀의 기본 기능 중에요. 기본 기능 중에 자동 완성하는 기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판매 가격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근데 얘는 원 표시하고 얘는 했어 안 했어? 안 했다 이거지. 자동으로 지가 들어간 거예요. 마찬가지. 얘는 합계라고 하는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레코드예요. 근데 얘들 세 개는 원 표시하고 얘도 숫자인데 원 표시 안 했으니까 자동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는 왜 안 들어갔습니까? 얘는 애매해요. 지금 범위가. 레코드이기도 하지만 주문량이라고 하는 필드이기도 하거든요. 레코드로 봤을 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필드로 봤을 땐 전체가 안 들어갔거든. 아시겠습니까? 뭐 어쨌든 뭐 그걸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작업을 하신 다음에 두 개를 클릭했을 때 이상만 없으면 된다. 자, 제가 빠른 속도로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초기화 버튼 누르고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도형을 그립니다. 삽입에서 도형에서 처음 도형은 빗면이었죠. H8에서 H7에서 I8이었어요. H7이 한 이쯤 되겠네요. 모서리가 그쵸? Alt 버튼 누르고 I8. 두 번째 도형은 웃는 얼굴인데 H10에서 I11. 삽입에서 웃는 얼굴 H10에서 I11. 도형을 두 개 다 그렸으면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매크로 지정 누르신 다음에 해당하는 매크로 이름 합계니까 합계라고 입력해주고 기록 확인 누르신 다음에 이 합계 자리에다가 그쵸? 자동 합계 엔터 오른쪽으로 쭉 자동 채우기 밖으로 나와서 기록 중지 클릭했을 때 이상 없으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도형 오른쪽 버튼 매크로 지정
됐죠? 자, 매크로의 이름은 서식입니다. 서식, 기록, 확인. 문제에서 제시하는 범위를 잡아주시고 문제에서 제시하는 서식을 클릭. 밖으로 나와서 기록, 중지. 클릭했을 때 특정 이상만 없으면 되는 것이다. 단 두 개를 번갈아 클릭했을 때 나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원하지 않는 범위에 서식이 들어간 건 무시하셔도 감점 요인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매크로가 좀 복잡하기도 하고 첫 강의라 다른 강의들에 비해서 첫 번째 강의에서 다소 시간을 끌었어요. 한 20분 정도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두 번 정도는 보시고 좀 이해되시는 분들은 제가 뒤에 빨리 한 부분 있죠. 그 부분만 반복적으로 보셔서 확실하게 익히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매크로는 실수하면 좀 당황하기 쉬운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을 많이 끌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기화 버튼 누르시고 여러 번 반복 작업하시고 어느 정도 숙달이 되시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